안녕하세요. 대회부터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우리 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우리 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24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그에 대한 모멘텀은 과연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아진 실적 상승, 하지만 탄력은 좀 제한적? 이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일부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단기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 상승 모멘텀은 수소차다 라고 좀 적어 드렸는데 왜 그런지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와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짧게 그리고 팩트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우리 산업을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홀딩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료 취합이라던가 이 정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저희 대기업에서는 이 국내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담당 멘토님들이 분석을 진행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셔서 원하시는 기업,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 건데, 과거에 주가 상승이 좀 23년도에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죠. 전기차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지만 7월부터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7월부터 주가 하락이 나온 거는 사실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라면 7월부터 주가 하락이 나온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뭐 얼마나 상승했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을 반납하는 되돌림 이 폭 정도가 달랐을 텐데,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제 2차 전지 대장주였던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이런 큼지막한 기업들이 7월 이후부터 이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진 건데, 뭐 전기차 수요 부진과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하이브리드 카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수소 관련해서도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이 현대모비스의 이 수소차 사업을 인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적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거의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21년도에 적자 전환이 진행이 되고, 22년도에는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는데, 올해 들어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이 흑자 전환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21% 증가했고 27% 증가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매출 원가도 22% 함께 상승했지만 판관비가 14% 정도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 판관비 중에서 급여, 경상개발비, 이 대손상각비 등 이 전반적인 비용이 모두 증가했으나 이 수출 재비용이 61%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 부분에서도 큰 폭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턴어라운드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모습이 보이고 있죠.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 상당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가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높은 가격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부 올라왔을 때 일부 비중을 털어낸다라던가 이런 차익 실현 요구, 어,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지면서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눌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1분기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추세적으로는 일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을 기록했던 가격대들이 웬만하면은 바닥 역할을 하는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12,500원은 이상은 이탈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이탈을 하면은 과대낙폭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이어졌었던 시점에서도 12,500원은 지켜줬기 때문에 12,500원을 바닥 구간이라고 좀 형성을 시켜 두시고, 현 시점 지지 구간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좀 짧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13,000 13,8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13,830원, 5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 구간은 사실 전 고점 구간이죠. 이 17,000 가격대로 좀 형성을 하면서 이 바운더리 내에서의 움직임을 일단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상승 모멘텀. 지금은 살짝 모멘텀에 대한 이슈가 부재가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은 뭐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AI와 반도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다음 주에 이제 저 PBR 정부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저 PBR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연관성은 없지만 추후에 주가 상승이 일부 나오고 실적 부분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근까지 적자 기간이 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 그 재료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건데, 어떤 재료가 나와야 하느냐? 수소죠, 수소. 수소차. 전기차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슈를 함께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현대와 현대모비스 이 수소 사업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은 신형 넥소가 2025년도에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과거에 이 우리 산업이 넥소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납품을 했느냐, 이 우리 산업이 수소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COD 히터를 납품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의 1차 납품 업체이기 때문에 이 넥소 출시 당시에 COD 히터를 우리 산업이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COD 히터가 무엇이냐, 이 수소차가 이 차량 시동을 켰을 때 연료전지 내부에 남아있는 산소와 이 수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서 투자 포인트는 이걸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 25년도 이 넥소 출시 관련해서 이 우리 산업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서 상승 트리거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재무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차트 그리고 이슈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우리 산업이 뭔가 다른 이슈라던가 그리고 유의미한 이 상방 하방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제가 또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